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란 무엇이냐? 우리가 홍보라 그러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광고 뭐 이런 거를 흔히 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의 홍보는 Public Relations,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PR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PR한다. 그러면 뭐냐? 자기를 선전한다, 광고한다, 홍보한다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Public Relations, 공중과의 관계다, Public과의 관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중이란 과연 무엇이냐?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계명대학교를 둘러싼 그 퍼블릭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일반 대중은 우리가 매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매스라고 쓰지만, 이 퍼블릭은 뭔가 인터레스트를 갖고 있는 어느 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을 퍼블릭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계명대학교에 관련된 퍼블릭은 누가 있을까? 라고 보면 학생이 기준 우선이겠죠. 교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달서구, 대구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기 뭐 언론이나 사회단체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언론 사회단체도 물론 뭐 퍼블릭이죠. 계명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사회단체 있을 거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명대학교의 여러 가지 파트너로 또는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장지를 납품한다. 책상을 납품한다. 그다음 컴퓨터 기자재 같은 거를 납품한다. 책을 도서관에다가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계명대학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어떤 계명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퍼블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PR 얘기했는데 그런 PR보다는 우리가 프로파간다도 있고 캠페인이 있는데 우선 캠페인을 얘기하면은 캠페인은 사회적 정치적 운동 뭐 이런 거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구시에서 문자로 긴급 문자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을 자주 쓰십시다. 기침을 할 때는 팔 소매에다 입을 대고 그 비말이 튀기지 않도록 기침을 해야 합시다. 꼭 손소독제를 써서 균을 죽입시다. 마스크를 하고 갑시다. 대중교통을 웬만하면 좀 하지 맙시다. 소셜 디스턴스. 요즘에 갑자기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인데 이런 걸 합시다라고 사회단체나 특히 대구시에서 시민들한테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운동이죠. 또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치적으로 캠페인, 뭐 선거 운동을 다닌다. 이것도 캠페인에 들어가죠. 거기에 비해서 프로파간다는 약간 선동, 선전. 맞으면은 좀 이 목적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좀 무슨 엄습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사람들을 자꾸 이 몰아가는 그런 어떤 이 운동 같은 경우를 선동이라 그러죠. 프로파간다. 우리 공산당 보면 뭐 프로파간다에 속지 맙시다 그러잖아요. 공산당이 하는 일이 물론 뭐 어떻게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쁜 쪽으로 사람을 그 공격을 하거나 하는 거 우리가 선동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결국 그 선동의 목표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의 관점에서 홍보 개념을 도입한다. 자, 사실 그 마케팅 4P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홍보지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프로모션에 보면 항상 PR 또는 퍼블리시티가 있는데 퍼블리시티는 이 아래에 있다 얘기를 할 거고 자, 오늘날 기업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광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사실 광고에 의존하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요즘같처럼 디지털 시대에 과연 이런 광고를 보고 살 수 있을까? 물론 인지도를 높이는 데서는 광고는 굉장히 그 효과가 있지만 그 RRISE라고 해야죠. RRIS 이 포지셔닝을 그 마케팅계에 이런 이름을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RRIS 그 이 사람이 요즘에는 홍보가 뜨고 PR이 뜨고 광고가 진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내가 사실 이게 관광 홍보를 강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책을 보고서 아 나는 여태까지 광고에 조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게 홍보가 진짜 일반 상품에도 홍보가 중요하고 관광에서는 더욱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관광 홍보 중에서도 이 특히 퍼블릭 릴레이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광고 외에는 PR도 있고 세일즈 프로모션 있고 여러분 디스카운트 하는 거 있죠. 뭐 값을 깎아준다. 하나 가면 두 개 줄게. 그런 거. 그다음에 인적 판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판매하는 거죠. 보험 이런 거. 화장품. 이거 인적 판매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MC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그러니까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죠. 그 여러 수단들을 이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광고가 중요한 거고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으면은 뭐 다른 판매 방법을 쓰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광고를 먼저 탁 내놓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에 들어가는데 그 이 PR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부터 한 1980년 후반이라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PR을 먼저 하고 광고를 전혀 안 하는 회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을 유명한 대기업들 보면 광고 전혀 안 해요. 다만 PR을 하는데 PR을 그럼 어떻게 하냐? 대부분 PR에서 사용하는 거는 무슨 뭐 이벤트도 있고 축제도 있고 무슨 스폰서십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관광 홍보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품의 판매도 퍼블리시티 신문에 나게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게 하면 방송에 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광고는 약간 선택적으로 보잖아요. 광고만 나오면 확 채널 돌리는 사람은 부지기수죠. 그러나 신문 기사라든가 TV에 어느 지역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 어느 상품에 대한 게 소개가 됐다. 요즘에는 뭐 5G가 점점점 이렇게 개발 많이 해서 판매를 하게 되니까 S20에 대해서 뭐 나왔다. 삼성 갤럭시 S20. 그러면 S20게 성능이 어떻고 어떤 장점이 있고 약간 단점이 뭐고 화이에 비교해서 아직은 더 낫다 못했다 이런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죠. 그래서 그거 TV에 나왔다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나왔다 그러면 퍼블리시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S20라는 이름도 알게 되고 S20가 이 스마트폰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구나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사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삼성에서 이걸 놔두고서 그냥 나 이거 광고만 많이 한다. 그러면 광고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S20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보겠지만 광고에는 인포메이션이 적잖아요. 그러나 기사나 TV에 나오면 내용이 좀 더 깊고 더 많은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광고보다는. 그리고 광고는 사람들이 저거 회사에서 자기 좋은 것들만 선전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성이 없지만 저거 TV에 나왔네. 유명한 잡지에 나왔네. 신문에 나왔네. 그 전문적인 사이트에서 소개가 되었네. 이게 다 퍼블리시티거든요. 이럴 때는 훨씬 이 공관성, 공공성
객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게 만들고 따라서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사게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이거를 해서 그 지역을 홍보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역의 관광 홍보예요. 결국 뭐 관광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결국 관광 홍보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저 혹시 이 보청기 끼고 있었는데 보이셨나요? 영월 서부시장 앞에서 사람들이 신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안무를 선보입니다.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영월군청 공무원들. 연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 제작한 겁니다. 어떤 그 시장의 활성화와 그리고 좀 더 이색적인 어떤 관공서 이미지와 맞지 않은 좀 재미있고 여러분들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이게 될 줄은 저도 참 예상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40만 회 이상 조회를 기록하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은 담당 공무원을 활용해 지역을 홍보하는가 하면 강원도는 최문순 지사가 엉거주춤하게 춤을 추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렸습니다. 또 강원도가 만든 금강산 동요에 재미있는 영상을 입힌 동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가 무려 13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영상에는 재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자체들의 홍보 방안이 매체를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자유로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 계정을 만드는가 하면 예산의 온라인 영상 기획 제작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또 각종 온라인상에 흩어져 있던 홍보 영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미디어 포털을 구축을 해서 이런 산발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동영상들을 모아내서 플랫폼으로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거점을 통해서 또 반대로 다양한 SNS 채널에 적합하게 공유하고. 온라인 홍보가 아직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담당자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흔히 말해 웃기고 거친 편집으로 제작된 이른바 B급 영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이 공공기관 이미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재미 요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시장님이라든지 뭐 위에 또 뭐 지도부에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유로운 온라인상 홍보가 곳곳에서 효과를 거두면서 온라인 홍보에 뛰어든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여기서 B급 뉴스라 B급 홍보라 그랬는데 재작년에 우리 이 광고 홍보 시간에 소개해 줬는데 어느 정확하게 내가 어디 지자체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공무원 군청의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전공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엉뚱한 광고를 해서 히트를 쳐서 그래서 그거를 B급 홍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쉽고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B급 홍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B급 홍보물은 관심을 갖는 데는 굉장히 성공해. 왜?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봤을 때 홍보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거는 이 어텐션,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느냐, 그거를 통해서 관광객이 가겠느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홍보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텐션을 받았다, 야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했다, 그런 약간 이 정서적인 면에서 이 감정적인 면까지는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것이 비헤이비어 행동으로 액션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이 감정적인 거하고 그 행동적인 거, 그거는 상당히 많은 그 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인기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액션까지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관광 홍보에서는 광고보다는 PR, 퍼블리시티 효과가 더 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소개한 거는 퍼블리시티 사례인데, 마침 이 3월 16일자 월요일자네요. 조선일보에 대구가 품고 있는 저력, 그래서 조영원 살롱이라고 이 역학을 하는 교수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여기 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는데 오늘 마침 이 대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대구의 품격 한번 여러분들은 보겠습니다. 자, 한동석이라는 도서가 6.25를 독특한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 그래서 북방의 물이 임진강 물이 넘쳐서 남쪽을 덮쳤는데 이 홍수가 쭉 밀고 내려가다가 큰 산이 있는 대구에서 멈췄다고 보았다. 해발 1000m급의 팔공산과 비슬산이 둘러싸고 있는 산악 도시가 대구이다. 북한 인민군이 대구를 점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건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대구에 가보면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고풍이 그래도 남아있다. 전통사회의 어떤 고풍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느끼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골목을 이렇게 다녀도 보면 대구는 전통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 이유가 동학혁명하고 6.25라는 충격을 그래도 비껴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 그 전라도 지역은 동학혁명 때 뭐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6.25 전통들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된다고 이 사람이 설명했는데, 이게 기사가 길어가지고 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뺐습니다. 그 연비는 뭐냐? 나도 이게 처음 보는 단어인데, 연비는 지연, 학연, 혈연, 우리가 소위 지연, 학연, 혈연 요 세 개의 종합을 얘기한다. 그다음 뭐 대구에서도 두세 다리 건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네 집안이고 어디 나왔다.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도 그래요. 한 두세 다리 건너면 대충 친구의 친구가 돼. 아는 사람이고. 더구나 대구는 또 작으니까 특별히 이게 좀 심하다는 거죠. 딴 데보다는. 그래서 정으로 행으로 인간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함부로 자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절제를 하는 문화가 이 대구에서는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절제하고 이 6.25 때도 그 침범을 당하지 않아서 전통적인 6.25가 전통이 남아 있는 게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자, 임진왜란 때 대구 인근의 유림 수십이 이 팔공산에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기 위해서 팔공산 회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후손들이 지금도 만나고 있대요. 그래서 손조들 얘기를 하면서 친교를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집안 후손끼리 네트워킹 작동된다. 대구는 간단한 도시가 아니다. 함부로 넘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거죠. 자, 대구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러한 저력으로 의연하게 버티고 있다. 그 정치적으로도 대구 경북은 지난 대통령 선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죠. 뭐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민심, 사고방식이 그냥 표심에 나타난 거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 선거에서 이 갈리게 된 것도 대구 경북은 그대로 이 전통적인 거를 그대로 지켜서 다른 지역하고의 정치적 성향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거 그냥 누가 선전하거나 캠페인 벌려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의 마음 켠켠이 쌓여 있는 그런 역사의식, 철학, 그 다음에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 그런 거를 잊고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 그냥 5분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내가 지난 금요일 날 무슨 심사를 하러 대구관광뷰로에 가서 거기서 이제 대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다른 얘기로 나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대구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거를 모든 면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관광 쪽에서 대구를 홍보하는 쪽에서 이런 네거티브 이미지를 파지티브로 바꾸지는 않다 하더라도 네거티브 이미지를 점점 이 상쇄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네거티브 이미지의 강도를 확 줄여가지고 결국 긍정적으로 가게 해서 사람들이 대구를 방문하게 하는 그런 이 PR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쪽에 나하고 뷰로 사장님하고의 의견이 이제 맞았어요.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다. 자축하는 의미의 축제도 괜찮고, 컬러풀 축제가 5월 달인가요? 그러면 너무 이르면 7월 달에 있는 치맥 페스티벌? 그런 쪽에 같이 얹어서 대구 시민들이 단결해서 이 사태를 극복했다라는 거를 자축하는 의미도 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CNN이나 BBC나 전 세계로 나가는 이 글로벌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퍼블리시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동성로라든가 사람이 좀 있는 곳에 찍은 사진하고 극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지내는 똑같은 장소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서 before, 그 다음에 now,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대구가 깨끗하게 아주 훌륭히 극복했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한 홍보도 되고 대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안심하고 대구로 관광객이 오고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위기를 갖고 이런 위기 속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위기를 딛고 일어나는 어떤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신문을 봐서 좀 알게 되면 대구에 대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틀림없이.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홍보의 차이는 뭐냐? 아까 RRS가 포지셔닝이라는 용어를 마케팅에서 좀 사용했는데, 오리지널 저서는 이거예요. The Fall of Advertising, The Rise of PR. 광고는 지고 PR은 일어난다. 그래서 광고 중심의 홍보 활동이 PR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이 저자는 보여주고 있고, 많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보다는 홍보 쪽으로, PR 쪽으로 더 예산도 투입하고 또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광고는 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광고는 어떤 거를 알려주면 사람들의 인지도, 이제 awareness,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는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요즘에 광고는 여러분 광고 대상 뭐 이런 거 보면 글로벌 광고 대상 한국에서 하는 광고 대상 이런 거 탄 작품들 보면 저게 뭐에 대한 광고야? 예술이네? 라고 얘기하죠. 맞으면 어떤 사람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이거죠. 왜? 이게 광고가 이게 크리에이티비티, 이 창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예술 작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광고 보전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하나라고 이 RES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집잽이라 그러는데 재핑 광고 오면 틀어버리죠. 뭐 광고가 나오면 그냥 화장실 갔다 온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집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연예인이 나온다, 자기가 친숙한 상품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PR의 역할. 자, 이 퍼블릭 릴레이션은 브랜드를 구축한다. 나중에 브랜드에 대해서 오늘 이번 학기에 내가 특강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이 브랜드라 그러면은 맞으면은 이 상품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성 있는 가치, 뭐 그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브랜드라는 것은 자원을, 이 장점, 가치, 다른 상품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이 지니지 않는 그런 가치를 발견해서 그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퍼블리시티는 언론 홍보죠. TV나 라디오나 무슨 웹사이트에 나왔다.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 홍보의 밑거름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퍼블리시티다. 광고 아니다. 퍼블리시티다. 왜? 신뢰성, 객관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가는 거죠. 어느 지역에 기사가 나왔다. 요즘에 사실 이 꽃철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벚꽃 축제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벚꽃 축제 하는 곳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하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럼 사람들이 뭐 매년 같은데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벚꽃 축제 하기 직전에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팔공산의 벚꽃 축제가 정말 멋있게 전국 신문에 방송에 보도됐다. 뉴스에 보도됐다. 그러면 거기가 사람들의 관광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왜? 어디를 갈까 고민할 때 탁 머릿속에 큐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그 뉴스라든가 기사거든. 그러면 딴 데 어떤 옵션이 있어도 거기 좋다고 나오는데 거기 한번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KBS에서 나왔던데, 아니 뭐 SBS에서 나왔던데, TV조선에 나왔던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갖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바로 퍼블리시티의 효과야. 그러나 803에 대해서 지상파 TV에다가 광고를 뭐 30초 했다. 그 잠깐이잖아요. 그 사이에 화장실 간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눈 찌끔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좋은 정보는 지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시간 지나면 못 보잖아요. 그러나 신문에 나오면 이게 뭐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뭐 묵혀두다 일주일 후에도 볼 수 있고, 신문은 뭐 생명이 하루라고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오랫동안 알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언론 홍보, 언론 기사 보도죠. 기사 보도, 퍼블리시티. 자, 시장 진입 초기에는 주목 효과, attention. 자,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attention. 주목을 받아라. 재미가 없어? 주목을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유용하고 재밌는 거라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주목이 가장 필요한데 시장 진입 초기에는 광고가 필요하다. 왜? 전혀 모르는 상품을 어디서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다 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비싼 광고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PR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광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퍼블리시티.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를 안 하고 퍼블리시티 먼저. 신문 기사, 방송에 뉴스로 나온다. 아니면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 기사가 나왔다. 아, 그러면 뭐 특별히 광고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광고가 되는 거니까. 자, 나는 사실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퍼블리시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언론 보도, 언론 홍보, 기사 보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퍼블리시티를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걸 퍼블리시티다. 왜 중요하냐? 객관성과 공공성.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방송은 객관성이 있다 그러죠. 공공성이 있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PR 활동의 일환이에요. 퍼블리시티가 공중하게 영향을 주고 언론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언론 보도로 전달된다. 사실 PR과 퍼블리시티의 이 비중은 이 홍보비는 광고보다 훨씬 낮아요. 광고비는 엄청 비싸죠. 근데 비싼 만큼 이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거죠. 자, 광고와 퍼블리시티를 비교하는 요거 있는데 광고하고 퍼블리시티다. 광고는 광고면에 게재된다. 맨 밑에 게재되거나 중간에 뭐 나오고 그러죠. 기사, 유료죠. 그리고 게재일, 지면, 시간, 메시지를 광고주가 다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내주고 언제 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퍼블리시티는 갑자기 나갈 수 있어요. 무료예요. 가장 중요한 게. 왜? 퍼블리시티는 언론 보도니까 언론 보도할 때 돈 주고 보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매체의 신용, 어떤 방송사, 신문사의 명성을 이용한 신용을 빌린 어필링, 소구 효과다. 어필한단 말이에요. 광고 회피 고객에게도 도달해서 일반적으로 메시지 수용도가 상당히 높죠.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읽어보니까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메시지 수용도가 높다. 연출 효과가 작다. 연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도된다. 그러니까 뭐 연출할 것도 없죠. 광고는 연출될 수 있죠. 왜? 이거는 뭐 세팅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가 미리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쫙 촬영하는 거지만 이거는 퍼블리시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길 거고 예상하지 못하게 막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광고와 퍼블리시티의 차이를 말할 수